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0 이 책이 저도 토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11월 12일 날 테헤란노에 있는 포스코 PNS 타워에서 저녁 7시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만은 그날 오셔서 전미영 박사님으로부터 이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많은 분이 접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렌드의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은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나 대한민국의 현재 추세에 보더라도 경기가 잿빛 어려울 거라는 예측으로 표지를 이렇게 재색으로 했다라고 안에 내용이 서문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거로 예측하고 있고 8월 9월에 경기에 어떤 쇼크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건 보통 1년 주기로 변하는 것들을 보통 유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는 보통 2-3년 정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한 세대에 걸쳐서 형성된 것을 우리는 문화, 즉 30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형성된 것을 우리는 트렌드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마이티 마우스 해가지고 10가지 트렌드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첫 번째가 멜티 페르소나, 두 번째가 라스트 핏 이코노미, 세 번째가 피어 플레이어, 네 번째가 스트리밍 라이프, 다섯 번째가 초개인화 기술, 여섯 번째가 펜슈머, 일곱 번째가 특화 생존, 여덟 번째가 58세대, 아홉 번째가 펠리미엄, 열 번째가 업그린간이라고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멀티 페르소나. 원래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인데 오늘날에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SNS나 각종 많은 어필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매체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 매체마다 자기의 어떤 성향을 일관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고 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면을 빗대서 첫 번째로 페르소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멀티 페르소냐 시대의 인간의 다원성은 확정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해졌다. 사회적으로 소비자의 정체성이 과도하게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고 기업들은 고객의 다원화된 정체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원래 이 라스트 마일은 사형수가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마지막 거리를 의미합니다만은 현대사회는 온라인으로 많은 것이 구매가 되고 고객의 접점까지 마지막에 배달되는 그 부분이 무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대 생활에서 보시지만 많은 것들이 24시간 배달, 하루 배달, 총알 배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객의 접점에 물건을 안전하게 배달하는 것, 특히 배달 과정을 중개한다든지 배달 물건을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책에는 라스트 핏은 고객의 마지막 접점까지 편리한 배송으로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배송의 라스트 핏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의 라스트 핏, 세 번째는 구매자 경험의 모든 여정에 대미를 만족스럽게 장식하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접점까지 배달이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페어플레이입니다.
한국 사회는 더 개인화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느 때보다도 공평한 페어플레이를 중요시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강요할 거고요. 그래서 과제나 토의도 집단 토의나 집단적인 과제를 주는 것보다 개별적인 측정, 개별적인 평가를 하는 쪽을 선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원인을 첫 번째, 한국 사회의 평등 지향성이 높아지며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성장했지만 저성장 시대의 좌절감도 경험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이 생활화된 밀레니엄 세대들의 특성 때문이다. 셋째는 실시간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의 기술의 영향력으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페어플레이 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공정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게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트렌드로 뽑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보통 어떤 영상이나 음악을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보관하고 가지려는 성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스트리밍에서 단지 즐기고 듣는 방식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생활 문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스트리밍의 소비자들은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거주 공간을 스트리밍함으로써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고 총체적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한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기간 동안 다양한 컨셉의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추천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취미나 여가 생활도 스트리밍한다. 나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받고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다. 마지막으로 빌려서 경험한다. 다양한 선택 중 무엇을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빌려서 써보는 것이다. 타보고 싶었던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방이나 가구까지 품목은 제한이 없다. 소유보다는 스트리밍, 공유, 써보는 것에 집중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아마존은 0.1명의 규모로 세그먼트 한다는 말처럼 디지털 세계의 소비자는 한 명의 고객이 아니다. 한 명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는 개인화를 위한 기업의 고객 접점에서 분석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초개인화 기술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고유한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펜슈머입니다. 주어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직접 투자와 제조에 참여해서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하고 스타를 키워내고 상품의 생애 주기를 전체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하지만 동시에 간섭과 견제도 하는 신종 소비자들을 일컫는 펜슈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펜슈머의 성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적, 기술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가운데 경제의 주축으로 진입하고 있는 밀레니엄과 X세대의 효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필연적인 결과로 낳고 있습니다. 펜슈머의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연애도 마케팅도 정치도 그리고 비즈니스도 펜슈머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제 고객과 함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펜슈머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열정적인 지지와 참여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다음은 특화생존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고 좋은 제품이 이제 선택받는 시대에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타겟층을 정해서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전문화 특화된 매장,
그런 상호를 걸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음식점 이런 것이라 피자집, 김밥집, 떡볶이집 하듯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타겟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오로지 신데렐라 한 사람만 맞았던 유리 구두처럼 단 한 사람의 소비자에게 정확히 들어맞는 확실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겟팅할 그룹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되는 초타겟팅을 실시한 후 각 그룹에 만족할 수 있는 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화, 아주 전략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SNS나 발달된 이런 온라인 망에 의해서 가능하되고 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핀셋처럼 고객의 특성을 관찰해 특화하고 싶은 마켓을 골라내고 현미경처럼 산재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그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 세 번째는 컴퍼스처럼 지도 위에 동심원을 그려 해당 지역 상권의 특성에 집중하고 낚싯대처럼 자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량의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은 그냥 고객 만족이 아니라 초고객 만족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세대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에 새로운 세대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그냥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들은 그냥 단지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새롭게 활력을 갖고 새로운 팔팔한 세대를 다시 살아가는 이런 세대로서 이분들은 소비와 생산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58세대는 58년 개띠 아니면 50년, 60년 세대의 새로운 젊은 세대를 뜻하는 것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에서 이 58세대가 예전에 그 노인네, 늙은 사람의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중심의 어떤 흐름으로 사회에 주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도 올해, 내년 이런 부분이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편리미엄입니다.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다. 구매한 기준이 가성비의 프리미엄을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요소가 또 한 번이 변화하고 있다. 프리미엄이 요소로 편입되는 배경은 시대적이다.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의 젊은 소비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그 시간을 다양한 경험과 자기 성장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더구나 옆집이나 친지에게 사소한 부탁할 수도 없게 된 약한 연대의 사회에서 작은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러 이유로 소비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앞으로 프리미엄 시장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노동자, 플랫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온라인의 이런 부분, 편리성이 계속 증가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업글인간이다. 업글인간.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한다. 근데 예전같이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하는 인간형을 우리가 이제 업글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게 되고 사람들이 즐거움과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근데 이런 부분에는 온라인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우리가 10가지 트렌드 코리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월 12일 날 전명 박사의 컨퍼런스에 오셔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숙지하시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생활이나 어떤 사업의 패턴을 방향을 잡는 데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오셔서 공부를 같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늘 2020년도 여러분이 쥐처럼 영리하고 얕고 빠른 행동을 통해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미리 여러분한테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움TV의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